자, 내일 5월 19일 금요일에는 동시에 두 개 종목이 상장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목만 보시고 절대 함부로 매수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알고 제대로 판단을 하시거나 그냥 저는 아예 신규주를 손도 대지 않는 것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주 연구는 제가 유튜브 초기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이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신규주가 첫날에 도박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연 이 도박성이 강한 종목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5월 24일까지 다음 주에 상장되는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 정말 오랜만에 깨끗한 종목이 상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깨끗한 종목은 구조주 물량이 유통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조주 물량이 유통이 된다면 이미 그림이 그려진 종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으며 만약에 구조주 물량이 없이 공모주주만 유통이 된다면 그냥 새하얀 도화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을 받기 때문에 주주 구성이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들은 주주 구성이 구조주 물량이 유통되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부 물량도 아니고 좀 큰 물량들이 유통돼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의 결과가 좋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 구조주 물량은 이때까지 신규주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꼭 이걸 설거지 시키려고 상장하는 것처럼 상장하고서 얘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 몇 개월째 주가가 반토막, 반의 반토막 끝까지 하락하는 종목들을 너무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물론 이 구조주가 없다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조주가 다 팔아먹은 상태에서 장기간 하락하는 종목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상장하는 CU박스와 모니터랩 동시에 두 개 종목이 상장하는데 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경쟁률이 크게 몰린 게 당연한 것이지만 기간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으면 돈 넣고 돈 먹는 거라서 풀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경쟁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종목이 밑에 종목보다 좋아서 월등히 좋아서 이런 경쟁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간의 경쟁률이 수요 예측이 좋으니까 이게 돈만 넣으면 그냥 공짜로 뻥튀기 될 때 돈 먹는 거라 이런 경쟁률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으며 이거는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없게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니터랩은 구주주 물량이 약 8.6%, 공모주주 물량이 16% 정도 유통이 됩니다. 여기서 시가총액 규모는 공모가 기준으로 약 1200억 원. 그나마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이 유통 가능한 물량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 볼 수가 있는데 모니터랩 다음에는 아주 깔끔한 기가비스 이건 구주주 물량도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장 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것이고 밑에 CU박스를 보시면 이건 경쟁률이 보시다시피 기간의 수요 예측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는데 요즘 신규주 시장이 공모주 시장이 달라진 것이 확체감이 되는 게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시작한 초기 같았으면 이 공모주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게 아마 SK 바이오팜 상장 후에 공모주 열풍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 CU박스 같은 종목은 경쟁률이 나와봤자 10대 1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묻지마 청약이 비례 청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별거 아닌 종목에도 50대 1이 나오고 200대 1까지 300대 1까지 나오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코넥스에서 넘어온 토마토 시스템을 보시면 기간의 경쟁률이 300대 1, 1000대 1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흥행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도 경쟁률이 266대 1, 예전 같았으면 이건 100대 1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구조주 물량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둘 다 시가총액 수준은 비슷한 수준인데 CU박스의 구주주 물량을 보면 공모주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호한 구주주 비율은 공모주주 물량이 구주주 비율보다 2배 이상 많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니터랩은 구주주 물량보다 공모주주 물량이 2배 많습니다. 이거는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으며, 더 양호한 것은 아예 구주주가 없는 것인데 전부 다 구주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공모주주가 35%가 아니라 구주주가 35%, 공모주주는 여기서 반도 안 되는 물량이 유통이 되는데 이런 종목이라고 물론 무조건 폭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주 가끔씩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만 노려가지고 개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뻥튀기가 되지 않아서 공모가에서 시작을 해서 또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주가가 빌빌기는 그런 종목을 매집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가끔 봤는데 그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종목을 올릴 생각이면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없어야 되고 공모가보다 훨씬 더 싸게 거래가 되어야지 매집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희박한 확률로 대박이 날 것이기에 확률상으로는 뭐 기대를 할 게 없습니다. 기대를 할 거면은 상장하고 나서 이틀째부터 관찰을 하면서 주가가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다 생각이 들 때 그때 슈어소프트처럼 미리 눈치를 채고 접근을 하는 것이지 다른 종목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주주 물량이 유통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상장한 투르엔 일단 구주주 물량이 유통이 되는데도 시초가가 뻥튀기가 된다면 그거는 절대 합리적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종목들이 다 구주주가 있는데도 시초가가 트루에는 61%, S바이오메딕스까지 30%, 마이크로 투나노도 60% 이상, GI이노베이션이 45%, 오히려 깔끔한 종목인 LB인베스트먼트가 27%로 낮았습니다. 여기서 LB인베스트먼트를 보면 구주주가 없습니다. 올 공모주주로 공모주주만 유통이 되는데 시초가가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게 첫날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첫날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지속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첫날에 상한가 플러스 둘째 날에 23%, 이 정도면은 신규주에서 초대박 수준입니다. 첫날에 상한가에 안착을 완벽하게 해서 그 다음날 갭 띄우는 종목을 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아주 대박이라 볼 수가 있으며, 당연히 이 종목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심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LB인베스트먼트도 우르르 매수가 몰리면서 서로 체결될 거라고 막 60%, 70% 또는 2배 근처에서 시작했다면 아마 저런 결과는 나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당연히 저걸 봤을 땐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보면 그냥 대놓고 구주주들이 많습니다. 꼭 이 물량을 팔아치우기 위해서 상장을 한 것도 아니고, 최근 상장한 종목들은 너무 심했습니다. 투루엔도 구주주가 15%, SD바이오메딕스는 20%, 공모주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뭐 코넥스에서 넘어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마이크로 투나노 구주주 38%, 전부 다 구주주 물량이 공모주주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GI이노베이션 51%, 공모주주 10%. 이 종목들의 결과를 보면은 세력이 붙지 않았습니다. 세력 입장이 돼보면은 구주주 물량이 유통이 되면은 합리적인 가격이라도 시작을 하던가. 근데 그것도 아니라 우르르 매수가 들어오면서 서로 체결될 거라고 이게 뻥튀기만 다 시켜놓고, 제가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건 절대 올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계속해서 신저가, 마이크로 투나노도 계속해서 신저가, 둘 다 첫날부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투나노 첫날 장대 음봉, 물론 위에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 결과가 장대 음봉. GI이노베이션 윗꼬리 길게,
그리고 투르에는 첫날에 음봉, LB 인베스트먼트가 첫날 상한가, S 바이오메딕스가 첫날 장대 음봉. 그러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CU박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뻥튀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마 내일 시장에서는 동시에 두 개가 상장하고 이렇게 계속 구주주 물량이 유통되는 게 안 좋은 결과를 반복했으니까 아마 CU박스는 제 생각으로는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다른 종목처럼 이렇게 30%, 60% 뻥튀기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력이 들어와야 되고 이 CU박스를 접근하려면 이거래일째부터 슈어소프트 같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 나왔을 때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건 패스하고, 모니터립 같은 경우에는 이 구주주 비율은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증거금이 많이 몰렸다는 등 경쟁률이 좋다는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싸게 시작하는 것은 글렀습니다. 보통 신규주는 저렇게 이 구성이 좋은 종목이 좀 괜찮은 상태에서 시작할 때, LB 인베스트먼트처럼 이런 상태에서 시작할 때 빛을 발할 때가 많은데,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30% 이하에서 사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신규주가 아무리 죽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예전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신규주 묻지마 매수 수요가, 기본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처음에 호가가 안 좋다면 크게는 기본 수요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호가가 장시작 전에 굉장히 활발하고 서로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종목이라면 일단은 들어오는 그 수요가 많아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규주로 가끔씩 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방심하고 있는 틈에, 아무 기대도 안 한 틈에 이 모니터립 같은 종목이 상장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는 것을 보고 갑작스럽게 들어갔을 때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우르르 들어오는데 최고점에 들어간다면 그냥 매매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종목의 합리적인 가격은,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은 모니터랩은 당연히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생각하고 거들 때도 보지 않는 것이고, CU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공모가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첫날에 공략을 하는 것보다 둘째 날부터 봤을 때 다른 종목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주 드문 상황이긴 하지만 처음에 밀리는 척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시장에서 관심이 크게 없어야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나오고 그게 유지가 되면서 거래 대금이 눈에 띄는 수준이라면, 그리고 시초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건 급등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당일 매매는 그걸 초보자분들이 따라 하기에는, 눈치채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했을 때 매수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규주는 첫날에 매매하는 게 도박이라 말씀드렸고, 아무리 합리적이라 보이는 가격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게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걸 도박 같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한다면 느려도 탈출할 수 있는 가능한 구간이 요즘 분위기로는 한 1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는데 도저히 답이 없이 이 30% 이내에서 매수했다고 쳤을 때 그 뒤에도 답 없이 움직인다면 10% 이내에서 손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 10%의 손실은 절대 적은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평소에 3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10%를 잃으면 마이너스 300입니다. 300이면 저도 큰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10%를 감수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은 한 가볍게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으로 10% 잃어도 뭐 한 번 매매할 때 날아갈 수 있는 돈 100만 원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 또 감당할 수준까지 계산을 한다면 1,0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1,000만 원이 아니라 좀 욕심을 내서 3,000 이상으로 하려면 그 전부터 계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가 잘 관리되어 있고 이걸 단순히 이벤트성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지, 제가 예전에 HK 이노엔 시초가에 넣은 것처럼 잃어도 된다 생각이 들 만큼, 물론 잃어야 될 돈은 없겠지만 진짜로 이거는 내가 그 전에 잘했으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벤트성 매매다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은 이렇게 해도 신규주는 처음에 매수하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면 절대 매수하지 않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이 종목들이 아닐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뜬금없이 수익이 나는 날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금요일 시장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